신체 운동 건강. 신체 운동부터 보면 이렇게 동작 교육의 기초, 동작의 구성 요소, 기본 동작, 체력 요소, 동작 교수 학습 방법, 동작 교육 접근법 이렇게 있고, 동작 교육 기초를 먼저 보면요. 일단 개념으로 들어가면 동작을 위한 학습이랑 동작을 통한 학습이 있어요. 일단 동작 교육에서 동작을 위한 학습은 영유아에게 기본 동작을 가르쳐 자기 발견을 강조하는 체육 교육의 일부로서 기능적인 움직임을 강조한다. 즉, 영유아는 동작 경험을 통해서 속달감, 자신감 등을 갖게 되고, 이러한 능력은 보다 예술적인 무용이나 고난이도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동작을 통한 학습은 영유아에게 전인적 발달을 목적으로 다양한 동작을 탐색하고 경험하게 하는 교육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적인 움직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즉, 영유아는 동작 경험을 통해서 내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외적으로는 신체적 운동 기능을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발달의 원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5개가 있네요. 두미 방향의 원리, 근원 방향의 원리, 세분 방향의 원리, 그리고 동작 능력은 양방향에서 일방으로 발달한다. 동작 능력은 수평적인 동작에서 수직적인 동작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있고요. 두미 방향의 원리, 이거는 동작 능력은 뇌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발달한다라는 의미로 가볍게 넘어갈게요. 근원 방향의 원리는 동작 능력은 중심 부분에서 말초 부분으로 발달한다는 것으로 신체의 중심 부분의 동작 능력이 먼저 발달을 하고 말초 부분은 나중에 발달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세분화의 원리는 동작 능력이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발달한다라는 의미로서 영유아가 놀잇감을 가지고 놀 때 몸 전체 근육을 움직인 다음에 팔 근육 그리고 손목, 손가락 근육을 움직여 놀잇감을 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동작 능력이 양방에서 일방으로 발달한다. 이거는 영유아의 신체 구조는 생리적으로 상하 양방 관계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점차 어느 한쪽 위주로 발달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처음에는 양손 모두 사용을 하다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쯤에는 어느 한 손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동작 능력은 수평적인 동작에서 수직적인 동작으로 발달한다. 이것은 영유아가 걷거나 달리는 수평적인 동작을 학습한 후에 두 발을 모아 뛰기나 안감질과 같은 수직적인 동작을 학습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동작 능력의 발달 단계. 여기로 가면 이것은 갤러유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유아의 신체 발달과 관련해서 갤러유가 인간의 운동 기능의 발달 단계를 연령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먼저 보면 1단계, 제1단계 반사적 동작, 2단계는 초보적 동작, 제3단계 기본적 동작, 제4단계 전문화된 동작. 제1단계 반사적 동작은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최초의 운동 발달의 특징으로 외적인 자극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신체를 움직여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빨기 반사, 방향 반사, 바빈스키 반사, 모로 반사, 잡기 반사 등이 있습니다. 제2단계 초보적 동작. 이때는 반사적 행동이 점차 감소되면서 불완전해 보이는 기초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 시기는 의도적인 신체 운동이 시작되는 주요한 시점입니다. 기본적인 이동 동작, 비이동 동작, 조작 동작 등이 상호작용하여 발달은 하지만 그 발달 수준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가장 초보적인 단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이동 동작도 앉고 서기 정도 가능하고, 이동 동작도 걷기, 기어가기 이 정도의 동작이 가능하면서 조작 동작도 사물을
사물에 손을 뻗치거나 잡았다 놓기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3단계 기본적 동작. 기본적 동작은 기본적 단계, 기본 움직임, 기본 동작, 기본 운동 단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불리는데 초보적인 동작에서 점차 다양한 기본 동작을 성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세분화되고 정확한 기술적인 움직임은 있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유아가 이동, 비이동, 조작적 운동 능력을 형성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기로 이때 기본적인 안정 운동에 관련된 기술과 조작 운동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3단계로 또 나뉘는데 초기 단계, 기초 단계, 성숙 단계 이렇게 있고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최초의 의도 있는 행동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상대적으로 미숙하고 비협응적인 움직임이 특징입니다. 기초 단계, 전형적으로는 3, 5세의 유아가 기초 단계에 해당하며 협응적이고 자연스러운 운동 기술이 많이 향상되고 자신의 움직임에 대한 조절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다소 경직되어 있고 유연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성숙 단계, 모든 동작의 주요한 요소들이 통합되어 협응력이 잘 이루어지고 기술적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행 능력이 급격히 향상됩니다. 제4단계 전문화된 동작. 일단 7세 이후 초등학교 아동기를 거쳐 그 이후 청년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동작의 구성 요소, 움직임의 요소라고도 하는 여기로 넘어가면 4개가 있는데요. 신체 인식, 공간 인식, 노력, 관계 이렇게 되어 있고 주장했던 학자들별로 조금씩 다른데 라방 같은 경우에는 신체, 공간, 노력, 관계 이렇게 나누었고요. 길리움만 혼자 조금 더 다른데 길리움은 신체 인식, 공간, 힘, 무게, 시간 흐름 이렇게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신체 인식을 보면 신체 인식은 무엇을 움직이는가에 대한 거고 여기서 3가지로 나뉘는데 전신의 움직임, 신체 부분의 움직임, 신체 모양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먼저 전신의 움직임에서는 이동 동작, 비이동 동작 이렇게 나뉘고 이동 동작은 신체를 공간 속에서 다른 위치로 데리고 가는 것. 비이동 동작은 비이동 동작으로 만들어지는 제스처입니다. 신체 부분의 움직임은 3가지가 있는데 신체 부분들이 분리된 동작, 한 가지 동작을 리드하며 움직이기,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움직이기 이렇게 3가지가 있고 먼저 신체 부분들이 분리된 동작은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은 움직이고 나머지 부분은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동작을 리드하며 움직이기는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한 가지 동작을 먼저 한 후 나머지 신체 부분들은 같은 동작을 하며 뒤를 따르는 동작 유형입니다.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움직이기는 신체 부분이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움직이는 동작 유형입니다. 신체 모양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신체 모양이라는 것은 유아가 신체를 이용하여 겉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생김새 혹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직선 모양은 신체 모양에는 직선 모양, 곡선 모양, 꼬인 모양, 대칭 모양, 비대칭 모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간 인식으로 넘어가면 5가지가 있는데 장소, 범위, 수준, 방향, 경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먼저 공간 인식이라는 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가? 장소는 개인 공간과 일반 공간인데 개인 공간은 자기 공간이라고도 하고
유아의 신체와 아주 가까이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몸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으로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에 의해서만 차지되는 자신의 공간을 뜻합니다. 일반 공간은 공유된 공간이라고도 하며 신체가 도달할 수 없는 주변 영역을 뜻하며 이동하면서 집단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범위는 동작에 있어서의 크기 혹은 길이를 정의하는 것으로 하나의 동작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긴지 짧은지, 넓은지 좁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다, 중간, 작다 볼 수 있고 1차원은 직선이니까 긴지 짧은지, 2차원은 평면이니까 넓은지 좁은지, 3차원은 입체니까 큰지 작은지 이렇게 범위를 볼 수 있고요. 수준, 높낮이라고 하는 여기는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 이 수준은 동작이 만들어질 때 생기는 높낮이를 뜻하는 것으로 먼저 높은 수준 같은 경우는 어깨 위쪽의 공간을 뜻합니다. 중간 수준은 무릎에서 어깨까지 공간을 뜻하는데 중간 수준과 낮은 수준의 중간입니다. 낮은 수준은 지면에서 같거나 지면 위에 같이 무릎 아래의 공간을 뜻합니다. 방향은 동작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앞으로, 뒤로, 옆으로, 위로, 아래로 등과 같이 6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경로는 2가지로 또 나뉘는데 바닥에서의 경로, 공중에서의 경로. 먼저 경로라는 것은 공간에서 몸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길의 모양을 뜻합니다. 바닥에서의 경로는 이동하기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로입니다. 공중의 경로는 신체 주위의 공간에서 움직이는 동작의 몸짓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노력은 4가지가 있는데 공간, 힘, 시간, 흐름이 있고요. 노력은 동작의 힘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에 대한 거고 이 공간은 공간 인식과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노력의 하위 요소라는 점. 여기서 나타나는 공간은 신체를 수용하고 움직임이 이루어지도록 시각적으로 마련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하는 동작, 공간에서 돌아서 움직이기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똑바로 하는 동작은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변경이나 방해 없이 곧장 앞으로 가는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공간에서 돌아서 움직이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직선적인 경로에서 벗어나면서 삥 에둘러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다음으로 힘의 강약과 힘의 질이 나뉘는데요. 일단 힘이라는 것은 신체의 움직임에 있어서 위치를 이동하거나 균형을 유지할 때 필요한 근육의 수축 정도를 말합니다. 힘의 강약은 강하게, 보통으로 약하게 이런 걸로 표현이 되고요. 힘의 질은 점점 강하게, 점점 약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속도, 가속과 감속, 리듬 이렇게 나뉘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신체나 신체의 각 부분이 여러 가지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도는 빠르게, 보통, 느리게 등과 같은 걸로 표현이 되고 가속과 감속은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리듬은 갑자기, 부드럽게, 한결같이, 급격히와 같은 것으로 표현됩니다. 흐름은 탄력적인 흐름, 유연한 흐름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흐름이라는 것은 동작에서 힘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말합니다. 탄력적인 흐름은 동작이 어느 순간에라도 쉽게 정지를 할 수 있거나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유연한 흐름은 갑자기 멈추기 어려운 움직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인데요. 관계는 물체와의 관계, 신체 부분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있고요. 관계 누구와 혹은 무엇과. 그래서 물체와의 관계는 물체를 움직이거나 물체 주위의 공간을 움직이면서 물체를 자신의 몸과 관련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소도구나 아니면 기구가 신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
것이라고 합니다. 신체 부분들과의 관계. 신체 부분들은 주변의 공간과 다른 신체 부분들의 연합을 시키면서 수많은 다양한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유아들이 다른 유아들과 짝이 되어 혹은 그룹의 일원으로 움직일 때 유아들은 서로 각기 다른 세 가지 방법으로 관계가 되는데요. 다른 유아들과 공간 속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관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작의 유사성에 있어서의 관계. 세 번째는 동작이 일어나는 시기에 의해 발생되는 관계입니다. 기본 동작. 기본 동작이란 기본이 되는 신체적 동작을 말합니다. 이 기본 동작 안에는 동작의 유형과 동작의 명칭으로 나뉘는데요. 동작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고 그 안에 이동 동작, 비이동 동작, 조작 동작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동 동작이라는 것은 공간에서 신체의 위치를 바꾸는 동작을 말합니다. 이 안에 있는 동작들의 명칭을 보면요. 먼저 걷기, 달리기, 뛰어넘기, 한 발 들고 뛰기, 이걸 호핑이라고도 합니다. 점핑, 스키핑, 말뛰기, 갤로핑이라고도 하고요. 미끄러지기, 기기, 기어가기, 오르기, 구르기 이렇게 총 12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걷기는 몸의 중심을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옮기며 이동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달리기는 몸을 순간적으로 공중에 뜨게 하여 몸의 무게를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옮기는 동작입니다. 뛰어넘기는 한 다리를 앞으로 뻗으면서 몸을 순간적으로 공중으로 띄운 후 바닥에 뛰어내리고 뒤로 굽혔던 다리를 다시 앞으로 가져오는 그런 동작입니다. 한 발 뜨고 뛰기, 호핑. 이것은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채 균형을 유지하면서 위로 깡충 뛰는 동작입니다. 점핑은 두 발 또는 한 발을 이용해서 날아오르듯 몸을 위로 뛰는 것을 말합니다. 스키핑은 한 발짝 앞으로 걷고 가볍고 빠르게 뛰어오르는 동작이 함께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말뛰기, 갤로핑이라고도 하는 이거는 불규칙적인 리듬으로 일어나는데 한 발은 앞으로 걷고 다른 발은 달리기를 하며 바닥을 밟는 동작입니다. 미끄러지기는 옆으로 말뛰기 하는 동작과 같은데요. 한 발이 먼저 옆으로 나가면 다른 발은 따라잡듯이 동작하는 것입니다. 기기는 배를 바닥에 대고 상체의 무게를 팔꿈치로 받치고 머리와 어깨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가는 동작입니다. 다음으로 기어가기는 손과 무릎 혹은 손과 발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동작입니다. 오르기는 신체를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이는 동안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하며 밀고 당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르기는 앞, 뒤, 옆 방향으로 몸의 중심을 옮기며 이동하는 동작입니다. 다음으로 비이동 동작인데요. 비이동 동작은 몸을 축으로 하여 장소를 옮기지 않고 움직이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는 11가지가 있는데 뻗기, 구부리기, 회전하기, 흔들기, 지탱하기, 꼬기, 떨기, 떨어지기, 피하기, 구르기, 균형 잡기 이렇게 있고 먼저 뻗기는 신체의 한 부분 또는 여러 부분을 수평으로 뻗어 늘리는 것입니다. 구부리기는 신체의 관절 부분을 접는 동작입니다. 회전하기는 몸 전체를 수직이나 수평축으로 돌리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흔들기. 이 흔들기는 2가지가 있는데요. 흔히 흔들거리기라고 하는 동작은 투의 움직임처럼
신체의 한 부분을 고정을 시키고 다른 부분들은 자유롭게 흔드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원이나 원을 만드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흔들기는 신체의 한 부분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혹은 신체의 한 부분에 힘을 뺀 상태에서 약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탱하기. 지탱하기는 신체의 한 부분을 고정한 후 일정한 무게를 신체의 일부 및 전체로 지지하며 주어진 시간에 멈춘 자세로 있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꼬기. 꼬기는 신체의 축을 중심으로 몸의 부분들을 돌리며 꼬는 동작입니다. 떨기. 긴장과 이완이 포함된 진동이 있는 동작입니다. 떨어지기. 떨어지기는 높은 자세에서 납작 엎드리거나 뒤로 눕거나 혹은 옆으로 눕는 자세로 몸을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피하기. 사람이나 사물을 피하기 위해 몸 전체를 아주 재빨리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구르기. 신체를 앞으로 뒤로 또는 옆의 방향으로 옮기며 무게를 수평으로 이동하는 동작입니다. 균형 잡기.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신체의 중심인 척추가 몸을 잘 지지해주는 것으로 한 발 또는 두 발로, 두 손으로 또는 머리와 두 팔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정적 균형, 동적 균형이 있어요. 정적 균형은 정지된 상태에서 균형을 잡는 동작이고, 동적 균형은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조작 동작. 조작 동작이라는 것은 물체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사물에 힘을 주거나 사물로부터 힘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엔 10가지가 있는데요. 던지기, 공 굴리기, 차기, 치기, 밀기, 들어올리기, 잡기 또는 받기, 당기기, 공 대받아치기, 공 튀기기가 있습니다. 던지기는 물체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던지기는 손을 사용을 해서 물체를 공중으로 멀리 날려보내는 동작입니다. 공 굴리기는 얘도 손을 사용하는데 손을 사용해가지고 멀리 보내는 동작이긴 한데 던지기랑 다르게 바닥으로 굴려서 멀리 보내는 움직임입니다. 차기. 물체에 힘을 가하기 위해서 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치기는 야구 방망이와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해서 사물에 힘을 가하는 동작입니다. 밀기. 신체 각 부위를 이용해서 고정 물체나 움직이는 물체를 힘껏 신체 밖으로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들어 올리기. 도구를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하는 동작이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는 기술이 활용됩니다. 잡기, 받기. 던져진 물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기는 밑에서 받기, 위에서 받기로 나뉘어집니다. 당기기. 당기기는 손이나 팔 그리고 기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체 부위로 끌어당기는 동작입니다. 공 대받아치기. 손을 어깨 위로 올려서 치는 것으로 농구나 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공 튀기기. 한 손이나 양손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물체를 치는 동작입니다. 체력의 요소로 넘어가면 일단 체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체력이라는 게 생존의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신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즉 체력이란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가는 능력과 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 생물적, 물리적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의 총화로서 생활 전반에 기반이 되는 신체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력과 활동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적응력 같은 경우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생리적으로 항상성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활동력은 힘을 일으키는 운동 발현 능력, 힘을 오래 낼 수 있는 운동 지속 능력 및
힘을 조절해낼 수 있는 운동 조절 능력을 말합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체력의 요소겠죠. 체력 요소에는 7개가 있는데요. 요일대, 근지, 유순엽은 평민이야. 이렇게 외웠어요. 먼저 근력은 근육의 능력으로 무게나 힘에 대한 자극에 대해 최대한의 힘을 발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구력은 저항에 대해 반복하여 힘을 내는 것으로 낮은 강도의 운동은 긴 시간 행할 때 발달한다고 합니다. 유연성은 관절을 뻣뻣함이나 딱딱함 없이 자연스럽게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순발력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힘을 내는 능력입니다. 협응성은 감각기관과 신체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평형성은 움직이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민첩성은 정해진 공간 안에서 몸의 방향을 재빨리 정확하게 전환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체력 운동의 원리가 5가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과부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지속성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 균형성의 원리입니다. 동작 교수 학습 방법으로 넘어가면 여기에는 3가지가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직접적 교수 방법, 안내 발견적 방법, 탐색적 방법. 그래서 직접적 교수 방법은 시범을 통한 교수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유아가 학습해야 할 교육 주제와 교수 방법을 교사가 정하는 것으로 시범과 모방을 통한 학습 방법이 주를 이룹니다. 이 방법은 시범과 모방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발레와 같은 구조적 동작 스텝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모델링은 걸음마기의 유아나 성취감을 맛보아야 하는 장애아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목표는 같은 동작을 하면서 일치와 균일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동작의 수준을 즉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교육 활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균일한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동작을 정확하게 익힐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유아가 동작에 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가 적고요. 신체 발달 능력이 개별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결과에 초점을 두기가 쉽고 유아들에게 활동에 대한 강제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간접적 교수 방법으로 안내 발견적 방법이랑 탐색적 방법이 있어요. 안내 발견적 방법은 이런 직접적 교수 방법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유아의 창의성과 자기 표현을 중시하는 유아 중심적 교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과정을 더 중시하고 유아의 참여와 흥미를 통해 보다 다양한 동작 교육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 발견적 방법은 교사가 먼저 마음속으로 구체적인 과제를 정한 후에 활동을 진행할 때 유아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여서 그 과제를 실수로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가 수렴적인 문제 해결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유아들이 옳은 답으로 초점이 모아지도록 안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도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을 해줘야 하고요. 단서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는데 그러나 유아에게 답을 제공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절한 시범과 언어화가 필요한데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유아에게 시범을 보이도록 하고 시범을 보이는 유아를 관찰을 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언어화라는 것은 동작의 이름과 요소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유아 스스로 학습할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고 비판적 사고가 발달하고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의 동작 어휘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교사의 인내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색적 방법. 이건 발산적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안내 발견적 방법이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것인 거에 반면에 탐색적 방법은 주어진 주제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해가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할시와 포터가 제안한 탐색적 접근의 기본 절차가 있는데요. 4가지인데 먼저 움직임 설정, 유아 스스로 실험, 관찰과 평가를 통해 획득한 내용의 재적용 이렇게 있고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신체의 움직임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시범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어떤 최선의 답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교사는 계속적인 탐색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과제를 제시하거나 관찰한 것을 수정하기 위해 추후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유아의 수만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탐색적 방법의 지도 방법은 다양한 동작 기술을 수행하기 위해 동작 기본 요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의 표현을 촉진할 수 있는 추후 질문을 합니다. 유아의 예상 가능한 반응에 한계를 둡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자신의 방식과 속도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고 자유로운 참여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교사의 인내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동작교육 접근법. 여기에는 신체적 접근법, 적극적 접근법, 리듬적 접근법, 통합적 접근법이 있고요. 신체적 접근법에는 갤러유의 개념적 동작 교수법, 길리움의 문제 해결식 동작 교수법이 있습니다. 갤러유는 신체 운동 발달을 4단계로 나눠 범주화를 했고 이 앞에서 확인해봤던 그 발달 단계 4개랑 동작의 기본 유형, 이동 동작, 비이동 동작, 조작 동작으로 나눴던 거. 그래서 학습 경험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탐색, 발견, 조합이 있어요. 뒤에 선택, 경쟁력, 수행, 개별화는 있는데 이건 유아가 지향하는 게 아니라서 탐색이랑 발견, 조합 이렇게만 볼게요. 그래서 체육 교육의 내용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6단계로 계열화를 한 건데요. 먼저 탐색은 각 활동에 포함된 동작을 분리하여 탐색한다. 발견. 다른 사람의 수행이나 그림, 영화, 책 등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동작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발견한다. 조합. 분리된 동작을 조합하고 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한다. 길리움의 문제 해결식 동작 교수법. 개념은 유아가 스스로 문제에 접하고 여러 대안적 해결 방법을 찾아 도전해 봄으로써 보도록 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습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발견으로 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다양한 문제 해결 기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문제 해결식 동작 교수법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나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유도할 때 그 문제가 곧 학습 활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것은 표준 해결책이 없는 문제나 한 가지 옳은 해결책만 요구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 문제를 설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5가지 기본 기준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주제. 기본 문제는 표준 해답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보조 문제는 유아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할 때만 제시한다. 세 번째,
생산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여야 한다. 그러니까 풍부한 사고. 네 번째,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문제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해결이 나올 수 있도록 진술해야 한다. 다섯 번째, 모든 문제는 교육 목표에 부합한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제 교사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견할 때 그 개념을 용어로 기억할 수 있도록 용어로 설명을 하고 언어화를 시킵니다. 다음으로 극적 접근법. 극적 접근법은 신체적 접근법이랑 대조되게 뭐뭐 하는 척 하기나 어떤 것이 되어보기와 같은 것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아가 가상적 상황이나 행동을 상상을 통해서 극화함으로써 동작 표현을 하도록 하는 교수법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리츠의 청작 무용 체계적 동작 교수법은 무용을 창작적으로 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수법을 제안한 것으로 동작 경험과 동작 표현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에머슨과 레이의 상상 환상 중심 동작 교수법. 교육 내용은 표현, 확장, 상상, 창작. 개념, 춤을 매개로 환상과 상상력 개발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리듬적 접근법. 이건 리듬 동작을 강조한 방법으로 리듬이란 시간적 요소와 동작이란 공간적 요소를 결합시킨 연계적이고 패턴화된 신체적인 동작인 리듬 동작을 위한 접근법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는 와이카트, 몬스와 브라운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통합적 접근법. 슬레이터의 기초 응용 통합 교수법이 있어요. 네, 끝입니다.